거의 20도까지 떨어졌네, 영하. 지금 영하 20도. 자, 이 정도 영하 20도 정도의 기온이면 밖에서 지금 불 피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기술이 없으면. 자, 지금 대피상을 고려해서 한 40여 분 정도 지금 쭉 걸어서 공토로 이동한 걸로 가정해서 배낭을 메고 쭉 산이랑 주변 길을 한번 걸었어요. 지금 현재 도착했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통상 30에서 40 정도 여러분들 그 주거 환경에서 공터라든가 상대적 안전한 대피소로 지정된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거기로 너무 먼 곳을 지정하면 여러분 당연히 대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이 상정하고 있는 재난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 좀 차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분의 고려는 지금 여러분들이 꾸리는 생존 배낭의 개념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 장거리 대피 이동 그런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어올 수 있는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연재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위험한 지역을 좀 이탈해서 여러분 주거 환경에서 좀 더 도움을 받기 용이한 대피소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계획에 여러분 맞춰가지고 대피 계획을 세우면 좋겠죠. 그게 한 30분 정도, 어떤 경우는 가까운 건 한 15분, 20분 안에 이런 공터라든가 학교라든가 대피소 지정된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 이동한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이 생존배낭을 일단 꾸린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환경에서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정도를 여러분들 목표로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하루 정도의 기준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위험 요소가 뭡니까?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가장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체온 유지 되겠죠. 한파 강타구 때문에 지금 영하 14도 정도 돼요. 눈발이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여기서 바람이 분다거나 지금 더 눈이 내리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밤이 돼서 온도가 더 떨어진다거나 하면 영하 20도까지도 얼마든지 이런 공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여러분의 생존 배낭이 정말 유용하냐, 이걸 체크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게 뭡니까? 재난은 날씨, 기온, 그 다음 화창하고 맑고 따뜻한 날 이런 것들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한파가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상황, 아니면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배낭이 최소한 하루 정도 아니면 최소 12시간 정도를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들을 잘 꾸려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실용성이에요. 실용성. 며칠 전에도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등병이 군 훈련 기간 중에, 그러니까 혹한기 훈련 전에 이제 그 추위를 적응하는 영내에서 시행하는 훈련을 했었죠. 그것도 분명히 텐트가 있고요, 분명히 침낭이 주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몸이 약하고, 그 다음 날씨가 정말 춥다 그러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정도의 장비를 챙겼냐고요. 텐트나 침낭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망을 이어줄 수 있는 몸 상태나 건강 상태라든가 체력이나 체질이라든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런 기존 질환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코로나의 영향,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환경, 제가 봤을 때 지금 영하 14도거든요. 지금이 그 이등병이 사망했던 그 밤 날씨보다 더 춥습니다. 지금 더 추워요. 온도가 더 낮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12시간 이 상태에서 대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대피소 준비되는 시간 또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12시간 정도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터에서. 과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의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생존 배낭도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2023년 생존 배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할 때 먼저 필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저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5리터 배낭에 텐트와 매트와 이제 침낭이 안에 들어있어요. 침낭이 들어있고 기타 제가 7가지 카테고리 나눴던 그런 생존 물품들을 좀 챙겨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생존 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계속 이런 악천후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날씨에 좋지 못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실전성이 있습니다. 항상 맑고 따뜻한 날을 가정해서 생존 배낭 테스트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맑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에는 생존 배낭 없어도 살아남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사례를 보여줬습니까? 좋은 누리양이 그런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여름에 저체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계절에 11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빗물만 먹고 11일을 버텼어요. 11일을. 이런 생존 배낭에는 물품 필요 없었습니다. 반대적인 사례 한번 또 말씀드릴까요? 봄 날씨에 4월 1일입니다. 특전사, 우리나라 최고의 전투력과 정신전략을 가진 우리 젊은 우리 특전 대원분 6명이 4월 1일에 진짜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동사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어요. 그것도 12시간도 안 되고 한 6시간 반 만에 6명이 동사했습니다. 사고 발생 6시간 반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 생존 배낭에 대한 어떤 실용성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의 카테고리와 그다음 그런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품들이 챙겨졌느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지 종류가 많다거나 무게가 가볍다거나 부피가 작다고 해서 좋은 생존 배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쓸 수 있고 최소한 12시간 정도 아무리 못해도 지금 밤이라거나 밤을 다음날 아침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품들을 꾸려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밤 10시에도 지진 발생될 수 있고 새벽 4시에도 지진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 여러가지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될 수 있죠. 그때 과연 다음날 구조적으로 도착할 때까지 6시간 또는 12시간 또는 24시간 길게는 여러분 지형의 주거 환경에 따라서 3, 4일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복구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과연 독자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물품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란 적입니다. 또 저도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안내하기 전에 제 스스로가 이런 계속 환경들을 그다음 어떤 물품들을 계속 치료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저도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래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들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생존 배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계속 이런 악천후 환경이라든가 정말 여러분들이 겪지 않은 그 다음 또는 겪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저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 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가족 상황과 주거 환경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상정하고 있는 재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같이 해가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추운 상황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공터에서의 이 생존 배낭의 유용성을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 나왔어요. 당일날 여러분들이 악천후가 발생하거나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물품을 갖췄느냐 이게 굉장히 단기 생존이든 장기 생존이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힘들게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지금 텐트가 없다 그러면 내 아이, 내 가족 대피한 상황에서 이 공터에서 바람과 비, 눈 막을 환경이 안 되죠. 텐트가 최소한 2도 정도의 외기 온도의 어느 정도 보온성을 좀 확보할 수 있어요. 다른 변수가 없다 그러면 텐트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한 2도 정도, 2도에서 3도 정도 바람이 분다면 더 큰 변수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생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연재해로 쉘터 구성한 것도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 타프를 가졌다고 해도 땅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텐트 빠르게 효율적으로 악천후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체온 유지할 수 있는 방패막을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해주면 좋죠. 물론 더 훈련된 사람 쉘터 타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변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쉘터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훈련이 많이 안 됐거나 가족이 있다 그러면 빨리 텐트 먼저 쳐줘서 외기 온도로부터 외기 변수, 날씨 변수로부터 먼저 막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재난대응 생존 배낭에 그런 물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걸 막지 않으면 지금부터 저체온증 시작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말 떨어지기 무섭게 지금 눈발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2023년 생존 배낭 최종본 전에 또 테스트해보는 그런 물품들이에요. 이거 최종 완성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로 텐트를 쳐지지 않으면 아이나 노약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죠. 이게 또 눈이지만 지금 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생존 자체에 벌써 변수가 큰 게 발생한 거예요. 그걸 바로 틀어막지 않으면 다른 거 식량 아무리 많고 장비 아무리 많고 여러분들이 기타 뭐 물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펼쳐 볼게요. 텐트 매트 있습니다. 본 여벌의 옷이에요. 응급처치 키트, 이것도 여벌의 옷. 이거는 잠낭이에요, 잠낭. 자, 이 침낭입니다. 앞으로 옮길게요. 자, 이게 또 매트입니다. 얘를 더 보완해주는 매트예요. 요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잠깐 쉬어야 된다, 가족들이. 근데 지금 젖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바람을 넣는 자축 매트입니다. 가성비 자축 매트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방고의 트랙 5 스탠다드 모델인데 R밸류가 5.7이에요. 무게는 1.4kg. 꽤 무거운 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겨울에는 이 정도가 돼야지 한기 차단이 됩니다. 좀 잠을 잘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발포 매트 하나, 그 다음 에어 매트보다는 자축 매트, 요거보다 좀 더 가벼운 1kg대의 R밸류가 조금 낮더라도 한 4 정도급의 트랙 3가 있습니다. 그거 추천드려요. 요건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좀 두꺼운 걸 지금 갖고 온 건데, 자야 되니까 지금 울퉁불퉁하단 말이죠. 여분 어떤 주거 환경이 겨울에 굉장히 춥다거나 대피할 장소 자체가 바닥 상황이 좋지 않고 얼마든지 눈에서 많이 쌓인 지역이다 그러면 매트는 2단계로 이게 만약에 혹시 터지거나 뭐 고장이 나더라도 일반 발포 매트로 다시 보완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 백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좀 더 경량을 원하신다면 이거 발포 매트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그다음 헤드라이트 항상 상부에 잠낭, 이건 구두약입니다. 물론 이건 뭐 착화제 개념으로 제가 뭐 가지고 다니는 거기도 한데 다용도로 쓰는 또 나름대로 제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눈이 오면 이거 방수 코팅처럼 신발에 발라버립니다. 발라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이런 눈 스며들지 않게 눈 습한 상황에서 방수 처리하기 위해서 또 쓰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건 지금 착화제 개념과 다용도로 쓰기 위한 거고, 이미 착화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응급처치 키트에 바세린과 알코올 수압을 챙겼다 그러면 그것이 착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념 자체가 만약에 이 응급처치 키트를 뿌릴 때 바세린을 안 챙겼거나 알코올 수압을 안 챙겼다. 알코올 수압보다는 바세린을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거의 호랑이 연고 수준입니다. 소독백으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응급처치 상황에서는. 자, 바세린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급처치 키트에 넣어서,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다 풀진 않고 이 안에 하여튼 기본적으로 바세린과 알코올 수압과 그다음 거기 헝겊이나 거즈를 조합하게 되면 그것이 착화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얘 못지 않아요. 별도 요거 말고 별도 착화제를 챙겨도 좋아요. 저는 요게 이제 남도 휴대성이 좋고 보관성이 좋고 다양도 제가 또 다른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챙긴 거고, 착화제 별도로 챙기세요. 지금 구두약. 중요한 거 보조 배터리, 그죠? 보조 배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최소한 저 2개를 챙겼단 말이죠.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죠. 보조 배터리. 다음 저 같은 경우는 백업용 나이프, 그다음 멀티툴이 따로 있습니다. 도구적인 차원의 부분이에요. 자연환경이 만약에 숲이다, 내가 대피할 장소가 숲으로 정해졌다거나 그런 숲의 어떤 환경들이 많은 곳이다 그러면 접톱 같은 거 챙겨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피우고 유지할 때 큰 불을 피워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체온유지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또요, 지금 접톱 같은 거 꼭 여기 앉아도 저렴한 거 있습니다. 3,000원, 5,000원짜리 접톱 있어요. 접톱. 보조 배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 재난 상황에서 보조 배터리, 특히 방수가 되게끔 충격에도 좀 강한 형태의 그런 어떤 제품들 챙기는 건 남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챙긴 건 전부 다 방수, 방진, 충격이 좀 강한 그런 제품들을 꾸려놨습니다. AA 건전지, 헤드랜턴 같이 공유되는 AA 건전지 사용하고 있는 라디오. 이거는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촉진제, 착화제. 자,
사실 요것만 있어도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물 지금 통상 한 2리터 챙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1리터 500ml짜리에서 1리터만 지금 갖고 왔어요. 1리터 조금 안 되지만 요걸 해서 주변에 있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이 있는 얼음 같은 거 이용하면 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 보조 배터리 위생 관련된 부분에 가글하는 것과 휴지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물티슈 개념으로 여기 챙겨왔어요. 그 다음 필요하면 상처 부위라든가 그런 부분 닦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메스틴 세트입니다. 그 중에 컵과 그 받침대 정말 같은 것들은 뭐 굳이 제가 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뚜껑과 본체만 갖고 와서 이 안에 비상식량과 에너지바입니다. 에너지바와 바로 불을 피워낼 수 있고 물을 데울 수 있는 이소가스와 스토브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끓인 물을 다시 여기 집어넣어서 이걸 핫팩을 쓸 수 있죠. 핫팩도 물론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렇게 하면 쓰는 용도로 가면 됩니다. 툴 같은 게 멀티툴과 픽스, 톱 이런 거 넣으면 상황에 맞게끔 나는 뭐 도구를 잘 다루거나 이런 도구를 다루는데 익숙치 않다 그러면 뭐 멀티툴,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남들 중국산 제품 중에 많이 완성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제품 써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는 뭐 큰 문제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넥술 정도 또는 록슨 정도만 되더라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 픽스 나이프나 접톱은 여분 상황에 따라서 여유가 된다 그러면 뭐 사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제 보조 배터리, 특히 방수 같은 게 되면 좋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빨리 방전되니까 춥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보조 배터리를 더 많이 챙겨가는 거 좋고요. 그 다음 방수 기능이 있으면 좋죠. 이 세 개는 전부 다 방수 기능을 가졌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그 다음 밀스펙까지 아주 고가의 제품. 그 다음 충전 케이블 반드시 챙겨야 되겠죠. 대피소를 가든 아니면 여기 야외에서 버틸 때도 충전 케이블 빠뜨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챙겨야 돼요. 거지, 알코올 수압 조합해서 불 피우는 데 쓰면 됩니다. 착화제를 따로 지금 안 챙기더라도 그렇게 써도 되고 착화제를 따로 챙겨도 좋아요. 왜냐면 바세린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신발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저게 들어오겠죠. 오래 있으면 이제 습기가 적게 되겠죠. 이거. 신발에 어느 정도 방수 조치가 되기 때문에 발이 젖는 걸 예방을 시켰죠. 뭐 그런 어떤 용도로 써도 좋습니다. 이 건전지가 얘랑 호환되죠. 얘도 가성비 좋습니다. 파라소닉의 건전지. 얘도 A 2개 들어가요. 서로 호환해서 쓰면 됩니다. 또 별도의 여분 건전지 챙겨오면 되죠. 별도의 여분의 건전지 챙기세요. 이렇게 서로 호환되게 하면 확실히 상황에 따라서 운용하기 좋아요. 성능이 좋고 방수도 좋고 밝기도 좋고 괜찮아. 가격도 4만원 정도 나쁘지 않고. 연근해서 오늘 밤을 한번 제가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자, 일단 공터에 빨리 텐트를 치는 것이 가장 짐상 악천후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기 좋은 전략이죠. 텐트 바로 칩시다. 사실 텐트만 치더라도 짐 상황은 생겨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 트랙백 연결할 때 여기에 먼저 클립 걸지 마시고 클립 걸기 전에 양쪽에 먼저 폴대 홀에다가 연결하고 이렇게 클립을 걸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이걸 먼저 걸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얘가 문제가 이 바닥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텐트 이게 다 묻습니다. 원래 얘는 바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텐트 이거 딱 은박된 부분이 바닥으로 가면 코팅이 묻어서 지워지지 않아요. 옷에도 묻습니다. 이거 리모가 뭔가 지금 잘못 만들었어요. 제품마다 따라서 은박이 밑으로 간 경우 있고 은박이 뭐 위로 가게끔, 일반적으로 은박이 겨울에는 위로 여름에는 아래 가게끔, 원래 은박의 처음 반사 효과의 어떤 그런 제품의 특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제조사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팅 상태, 저 같은 경우
이 리모컨 쓰면서 이 코팅에 대한 부분에 신뢰가 떨어져서 그냥 바닥으로 합니다. 몸에 이렇게 아니면 이런 침구류에 이 코팅이 묻어버리거나 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바닥으로 해요. 또 원래 얘는 바닥으로 제조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바닥이나 아니나 큰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써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 여름에는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나머지 계절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겨울에 한기 차단, 특히 지금처럼 영하 한 15도 20도 밤 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 다음 얼어붙은 이 바닥 눈 위에서 앉아 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앉아 쉬어도 돼요. 발포 매트만 해도. 또 발포 매트를 단순히 앉아 쉬는 개념의 쉘터를 하면 2겹 정도 3겹 정도 이렇게 접을 수 있죠. 아코디언처럼 접을 수 있죠. 접어서 앉으면 그만큼 두께가 두꺼워질 만큼 한기 차단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도 됩니다. 누워서 잔다 그러면 요거 하나로 부족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나머지 계절은 괜찮아요. 그래서 겨울에 또 다른 어떤 가족들을 배려한다 그러면 하나 더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는데, 그때 발포 매트 2개도 좋고 지금처럼 자축 매트나 에어 매트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테스트를 할 겸해서 겸사겸사 가성비 자축 매트입니다. 무게는 좀 돼요. 부피가 돼요. 자축 매트가 원래 좀 무거운 편인데 그나마 이 정도 가격과 무게 면에서는 이 R밸류 한기 차단 지수가 상당히 좋아요. 5.7? 5.7이니까 단독으로 사실 겨울에 써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전에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은 트랙 3라는 제품입니다. 그거는 두께가 3cm 짜리, 이건 5cm. 트랙 3는 3cm, 트랙 5는 5cm. 트랙 3는 R밸류가 4, 두께가 얇으니까 3cm니까 얘는 5cm니까 R밸류가 더 높아요. 5.7. 3cm만 하더라도 저번에 제가 야외에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충분히 잘만 했습니다. 한기 차단이 잘 됐어요. 지금 요렇게만이 그래서 밤에 이 한기로부터 그래도 덜 춥게 그래서 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멤버들이 잠깐 손만 지금 짚더라도 얼음이야 손은 거 똑같습니다. 버텨내기 어려워요. 이거 몸이 그대로 받게 되면 손이 심해지겠죠. 근데 발포 매트만 있어도 어느 정도 버틸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에어 매트 또는 발포 매트 추가를 하나 더 좋아요. 또는 이런 아무튼 가성비 무게 부피를 좀 더 감안하더라도 좀 더 앉아서 쉬는 데 있어서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R밸류가 높은 가성비 이런 자축 매트를 하나 더 까게 되면 이제 잠도 잘 수 있는 거, 단순히 앉아 쉬는 거 이상으로 이거 한 3명 정도 4명 정도 가족이 그냥 깔고 앉아서 버티는데 큰 문제 없죠. 지금 쉘터가 구성됐으니까.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밤을 자야 되니까 여기다 침낭까지 있다 그러면 그죠? 아무튼 핫팩도 있죠. 또는 물을 여기서 끓여서 데워서 그걸 유담포 보온 물병처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밤을 버티면 영하 20도에서 충분히 버텨냅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이등병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온도가 영하 10도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온도에서도 체온 유지를 잘 확보가 안 되거나 몸이 약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가 사실 충격적이면서도 우리한테 주는 시사가 큽니다. 그럼 생존 배낭은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버텨내게끔 체온 유지 관련된 물품들 잘 챙겨 놔야 된다. 그런 어떤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젊은 사람도 지병이 없는 젊은 사람도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외기 온도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되면 영하 10도 이하에서도 텐트와 침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순직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시작점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흘려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생존 배낭에도 반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지금 텐트만 딱 치더라도 바깥과 안쪽 확실히 그 환경 통제가 잘 돼서 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양 지금 불 피우거나 보온대책 강구한 건 아니지만 이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 외기 온도 변수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존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달라요. 다릅니다. 안과 밖이
확실히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조들 기다리면서 또 체온 유지해서 물을 끓여 먹거나 오늘 챙겨온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버티면 되겠죠. 사실 에너지바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너지바만 있더라도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에 너무 많은 비중 둘 필요가 없어요. 가볍고 부피가 작고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존 식량들 많죠. 그죠? 언급 안에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지금은 뭐 아침 먹고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먹기 때문에 에너지바 하나와 그 다음 끓인 물. 지금 이상하게 추운 날씨에 영하 14, 15도에 그냥 이거 맹물 마시면 체온이 더 빨리 뺏기겠죠. 그러니까 끓여서 먹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을 피우면 잘못하면 화재 위험도 있고요. 지금 주변에 다 얼어붙고 여러분들 충분한 불 피우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불 피워서 물 끓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아니면 불을 키워내지 못해서 결국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스틴 세트, 제가 가성비 추천했던 메스틴 세트에 이런 것들 바로 불 피우고 물 끓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챙겨 놓는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저체온증 대비할 수 있겠죠. 자, 요거 트랙 100 장점이 앞에 조금이라도 지금 전실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요런 화기를 다룰 때 어느 정도 바람도 막아주는 공간이 확보돼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착화제랑 그 다음 응급처치 킷에 있는 바세린을 이용해서 또 이런 불피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에서 불 키워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게 이용해서 일단 요거부터 좀 일단 제가 먼저 추우니까 물 좀 끓여서 그다음 식사를 좀 하고요. 하겠습니다. 금방이잖아. 엄청 빠르잖아. 이런 것들 생존 배낭에 넣으라는 얘기, 이런 것들을. 금방 물 끓일 수 있어요. 쉽고 빠르게. 그래서 체온 유지 관련 부품 중에 또 이런 도구 메스틴 세트 안에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물이 향이 자니까 금방 지금 물이 데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불 피우는데도 입김이 엄청 춥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북극의 그 한파가 바로 한반도로 뚫고 들어오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상 이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재난 상황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텐트 없이 체온 유지 바로 물 끓이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데울 수 있는 장비나 도구 없이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습니까? 6시간도 못 버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3시간 정도 지나면 일몰입니다. 해 떨어지면 온도 급격히 떨어지죠. 이제 만약 여러분들 여기에 뭐 별도 차를 끓일 수 있는 믹스 커피도 좋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팔팔 끓일 필요 없습니다. 금방 끓는다고. 아껴야죠. 아꼈어요. 지금 이게 15도, 13, 15도에도 이 이소가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화력이 올라오죠. 좋죠. 따뜻한 물. 그죠? 이 차가운 물 그냥 마시는 거랑 이렇게 데워서 뜨겁게 마시는 거랑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 변수가 달라지죠. 이것도 에너지바는 건과일, 견과류, 그 다음 뭐 탄수화물 뭐 다 들어있죠. 당 기본이고 초콜릿까지 들어있어요.
이거 하면 하루 버팁니다. 아니 안 먹고도 일주일 기본 버텨요. 걱정하지 마. 식량에 대해서 너무 생존이랑 식량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고, 에너지바 또 식구가 많다 그러면 에너지바 또 그다음 그냥 시리얼 있죠, 한 봉지 큰 거, 그거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물을 아낄 수 있고요. 그 다음 체온을, 예. 그래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체온증 예방도 도움되고. 그냥 물 마시는 거랑 끓여 마실 때는, 예. 물 소비 좀 덜하죠. 끓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으니까. 그냥 내일 보여드릴게요. 물 얼마 썼는지. 이게 조그만 거. 이건 지금 300ml, 500ml짜리 말고 지금 300ml 갖고 왔어요. 300ml. 아직 안 먹었습니다. 요거 몇 ml야? 350ml. 그래서 지금 물 끓여서 먹었어요. 여기까지 얼마 소비하는지 잘 보라고요. 물을 그래서 많이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생리 뭐 2리터인데 그거는 말로 안 되는 거고, 또 여름에서 3일 동안 500ml 먹고 버틴 거 보여드렸죠.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쉘터를 구성하고 버티고 에너지 전략하면서 구조대 기다린다면 하루에 물 500ml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뭐 200ml로도 목 마를 때만 조금 목 축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끓여서 조금씩 마시는 거. 벌써 식었어요. 날씨가 추워. 이렇게 잠깐씩 또 데우고 먹고, 이렇게 하면 시원 유지 얼마 도움 됩니까? 금방 끓자. 그래서 우리 생존 상황에서 조리를 해먹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작은 110g짜리 이소가스만으로도, 이 작은 거 하나도 충분히 생존 상황 구조되고 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금방 데우면 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잖아. 키트 안에는 기본적으로 방 스토브 라이터도 있고요, 파이어 스틸도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응급처치 약품 중에는 중요한 바세린도 좀 들어있고요. 그다음 알코올 수압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불을 키워내는데 착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응급처치 킷에 챙겨 넣으시거나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돼요. 바세린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착화 용도가 아니더라도 응급처치 할 때 굉장히 소독 빼고는 거의 웬만한 우리가 외상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응급처치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세린 좀 챙겨주세요. 자, 이건 워낙 제가 쓰는 걸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씁시다. 예를 들어서 휴지도 좋아요, 옷도 천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패드 스틱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바세린 불이 붙지 않습니다. 바세린이 페트롤륨 젤리죠. 페트롤륨이 원유 아닙니까? 원유에서 나온 젤리. 그래서 붕대나 거즈 같은 게 있으면 거즈 좋아요. 이게 그래서 많이 만들면 좋죠. 양을 많이 쓰면 좋지만 바세린이 아깝습니다. 근데 생존상에서 지금까지 추운 날씨는 불 피워야 되니까 써야죠. 먹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어떤 원료를 써도 좋아요. 휴지도 좋고요. 여기 응급처치 거즈 좋아요. 붕대 좋고. 이게 불이 더 잘 붙게 여기서 알코올 수압을 해서 이렇게 착화를 옮겨줘도 좋습니다. 라이터가 있다면 여기 자체에 불을 땡겨주면 좋아요. 함께 써봅시다. 자, 바세린과 응급처치 키트 같이 쓰는 거. 오늘 추워가지고 이게
충분히 액화 가스가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게 과연 바로 잘 될란지 모르겠네요. 방스톱으로 같은 값을 준비한다 그러면 제대로 준비하세요. 방스톱으로 할 때 준비하세요. 시중에 3,000짜리도 있고 중국 제품도 있습니다. 아우, 불이 나왔다가 안 붙네요. 지금 가스가 기화가 잘 안 돼서 붙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착화제를 쓰면 됩니다. 응급처치 키 다니는 물품 중에 바세린, 그 다음 알코올 수압, 그 다음 불빛을 도구 같이 조합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양이 부족하면 또 만들어 또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좋아. 이게 잘 안 붙는다 그러면 파이스일로 할 때는 알코올 수압이 좋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면 됩니다. 응급처치 키스에 있는 걸로 맞아요. 잘한 것이죠. 잘한 것이죠. 여기 이제 나무들 올리면 되겠죠. 많이 다듬지 않고 굵지 좀 얇은 단계별로 원래 불 필 때 준비를 했죠. 그렇지 않더라도 워낙 얘가 자체가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착화제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 페트로리움 젤리가 계속 연료를 공급하면서 건조시키거나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주면서 피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그럼 제가 보여드렸던 착화제 이런 것도 따로 챙겨주면 좋습니다. 봉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파이스도 좋고요, 그죠? 지금 라이터가 있잖아, 라이터, 방스톱 라이터 바로 착화시키면 되겠죠. 바세린 조금의 용량에도 굉장히 잘 타죠, 그죠?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응급처치 킷에 바세린 꼭 넣으세요. 알코올 수압도 백업을 챙기고. 기어이 떠니까 지금 잘합니다. 얘도 이렇게. 지금 젖어 있고 얼어붙어 있는 나무까지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챙겨놓으면 좋고, 미리 챙기면 좋고, 내가 착화제 안 챙겼다 그러면 응급처치 킷에 아까처럼 바세린과 알코올 수압, 그 다음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도구를 챙겨놓으면서 이걸 응용하는 방법을 떠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용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꼭 특정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테스트 해보시고, 나는 착화제보다는 바세린을 좀 더 챙기겠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게 떠오르거나 그 상황이 써지겠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게 좀 부족하더라도 착화제만 잘 확보되면 불필요한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제가 또 즐겨 쓰는 건데 필요한 양만큼만 들어 쓸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장점이 그거예요. 필요한 거 들어 쓸 수 있습니다. 불이 좀 약하다면 여기 그냥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부족하다. 얘 자체 장점이 뭐냐면 바세린 직접적으로 발화가 안 되죠.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얘는 직접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수기에 직접적으로 불이 붙습니다. 화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죠. 부디약. 그래서 부디약은 필요만큼 들었을 수 있고 케이스 용기 자체가 보관이 좀 좋습니다. 그때 쓰면 돼요. 자, 그럼 진짜 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물 아까운 다음에 쓰고 보여줄게요. 들어보세요. 얘를 끕시다. 얘를 끌게요. 한번 끌고. 껐어요? 껐습니다. 껐습니다. 얘는 불 부어도 됩니다. 이 자체가 방수예요. 섞이잖아.
근데 지금 물도 막 부었죠. 근데 섞이지 않습니다. 이 자체에서 바로 불 피우면 또 불이 붙어요. 자, 제가 어떻게 쓰냐면 요거 자체, 통 자체 만약에 지금 많이 젖어 있거나 얼어붙은 어떤 상황, 내가 손을 다쳐서 나무를 잘 다듬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애초 얘를 이런 상태에서 일단 아까 물부어서 꺼졌죠? 젖었죠? 그런 상태죠? 밑에 갑니다. 밑에가 깔아서 여기다 까. 자, 여기 붙였죠? 여기서 구작통 자체에다가 이제 점화를 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젖어있던 얼어붙었던 것들 그대로 올립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불이 확 하고 올라와요. 자, 구제약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400원이에요, 400원. 가성비가 정말 좋죠. 얘네들 하나, 이게 20개 8,000원이거든요? 이게 20개 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당 이것도 4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활용도 면에서는 이거 더 낫죠. 그죠? 보안 케이스 따로 또 다른 정도 쓸 수도 있고, 지금 저 화력도 좋죠. 물에 젖더라도 불 충분히 붙여넣을 수 있죠. 필요한 만큼 덜어 쓸 수 있죠. 물론 이것도 필요한 만큼 자를 수 있지만. 이거 400원, 이거 400원 같은 가격이라면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이게 더 낫다는 얘기. 착화제로서. 더 낫다는 얘기예요. 실효성도 좋고, 보관도 용이하고. 바세린도 비쌉니다. 바세린은 어차피 의약품 개념으로 챙겨 다니고 응급처치용품으로 챙겨 다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착화제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불이 붙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그때는 여러분들이 응급처치 물품 중에 이걸 흡수시킬 수 있는 걸로 휴지든 아니면 옷을 좀 찢어서 그걸 써도 되지만 어쨌거나 발화에 대한 부분은 구제하기 좀 더 나았습니다. 의약품으로서 장점, 다용도로 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방수, 신발 같은 방수 처리도 할 수 있고 척화제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 들을 수 있고 특히 물에 강하다는 그 다음 직접적으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 장점이 구작의 특징입니다.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됩니다. 어떤 거 챙기더라도 잘 다룰 수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구작 같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저 신발장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구두를 챙기 때문에 여러 개 사놓습니다. 그 중에 필요할 때 하나씩 챙겨놓고 넣어둔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거니까. 이건 젖은 거. 이거 완전 이렇게 얼어붙어 젖은 거 있죠. 이거 일반 라이터 이런 걸로 해서 불 못 붙입니다. 이거 완전 얼어붙은 다 습기란 말이죠. 근데 구작 지금 아직도 아직 양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끓습니다. 오늘 태웁니다. 충분히 태워. 그만큼 화력이 나옵니다. 자, 착화제가 중요하다는 얘기. 착화제를 여러분이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 불필수인 기술이 충분히 숙달이 안 돼 있다. 착화제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착화제는 응급처치 킷이라든가 아니면 별도 착화제 챙기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면 이런 주변 자연 환경이 조금 난감한 상황, 불을 쉽게 피울 수 없는 상황의 환경이라도 젖어 있거나 얼어붙은 환경에서도 피워놓을 수 있어. 이제 착화제에서 충분한 가성비가 있어요. 저도 잘 챙겨 다닙니다. 그 다음 나중에 다 타고 쓰면요, 이게 이제 제가 비상상황 고려해서 뭘로 쓰냐면 탄화면 만들 때 제일 좋습니다. 제동이지만 잘 태워내죠. 화력 좋아. 저 구제약통 하나면 충분히 지금 젖은 환경에서 불 피우는데 문제 없습니다. 불 키우는데 정말 좋아요. 다른 재료도 좋지만 이게 다 지금 얼어붙었죠. 젖었죠. 가능합니다.
생명 면역에 착화제가 될 만한 것들 잘 기억해 놓고 그 기능들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두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기름 성분 터지니까. 지금 지글지글 하는 게 지금 아직 구두약이 계속 타들어가면서 끓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손댈 필요가 없어요. 자, 한 통이면. 젖어서 일반적인 라이터 뭐 여러분 착하지 없으면 이거 불 못 푸십니다. 주변 자연 환경이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조난이나 고립 상황에서 이런 자연재료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불 안 붙어요. 이거 기술 충분히 숙달이 안 되어 있으면, 부식킨 만드는 것도 기술이 없으면 이런 거 있어도 불 못 붙입니다. 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키워내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물론 밤까지 버티려면 정말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하지만, 그럼 주변 대피한 자연 환경이 나무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계속 쉬지 않고 나무 계속 갖다 놓고 수술 만들고 불 키워내야 됩니다. 인구생활 하려면 기본적으로 텐트, 그 다음 침낭, 충분한 핫팩 갖추는 게 좋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또 불도 이렇게 피워서 다른 사람이 또 쬐을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또 생존 상황에서 협동하는 그런 개념에서 또 좋죠. 또 멘탈 관리 차원에서 또 물 또 데우고 끓이는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은 방법. 혹시 불이 있으니까 따뜻하죠. 물로 데울 수 있는 것도 좋고. 요거 구대역통을 여러분들 어떻게 쓰느냐, 또 구대역통은 차콜로스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냅니다. 구멍 크기는 그냥 못하나 들어갈 정도로 뚫어주면 돼요. 좀 확장시켜줘. 아이고. 정도면 돼요. 이렇게. 좀 더 한잔 마십시다.
아우, 몸이 확 풀리네. 구적통은 역할을 다 했겠죠? 봅시다. 여긴 드라이는 재 있죠? 요거 그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식히면 차클로스 됩니다. 자, 이런 뜨거운 것들 만질 때 일반적인 멀티툴에 없는 이 플라이어를 쓰는 거예요. 플라이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툴 플라이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점이 많고, 이걸로 여러분 다음에 제가 여름에 낚싯바늘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거 잡아온 거 있어 보여드렸는데 영상이 없어진 것 같아. 정글 가서 이 상태 그냥 식혀도 이렇게 나무에 좀 썩은 부분 아니면 재 같은 것들 화나무 이렇게 천천히 냉각시키면 불완전 연소되면서 다음에 차클로스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식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 타게끔 하는 게 완전 연소시킨 게 아니고 서서히 탈 거예요. 지금은 근데 뭘 보여드리려면 옷 같은 거 있죠? 잘 안 입는, 아니 본인이 생긴 상황이라면 이 구작통을 착화제 개념을 챙겼다면 이 속옷 부분의 면 부분 아니면 면이 되는 부분, 잘 안 쓰는 부분, 밑단 이런 거를 잘라가지고 이 구작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불 튀기잖아요. 파이스틸 튀기거나 하면 불꽃 마찰 튀겨서 불꽃 튀기면 여기에 붓이 생깁니다. 한번 보여드려요. 이건 보여드리고 이거 쓰겠습니다. 불 유지하고. 파이스틸은 아니면 붓이 세 좋아요. 잡으세요. 여기는 지금 어떤 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어요. 다 식어 있는 그냥 숯. 여기에 튀깁니다. 잡으세요. 저기 붙었죠. 옮깁니다. 이렇게 불 피우는데 낙엽이라든가 휴지 같은 거 넣어서 차콜로스식 쓸 수 있어요. 숯 중에 일부 남은 거, 탄 거 남은 거를 그대로 불완전 연소시킨 거예요. 뚜껑을 닫아서 산소가 덜 들어와서 완전 연소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숯 같은 경우도 우리 탄화면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죠. 하지만 쓸 수 있다. 이 중에 지금 얘도 입니다. 아까 그 작은 불꽃 튀겼을 때 아직도 계속 스스로 진한 녀석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탄화면을 씁니다. 탄화면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다 분명히 다 식었던 그걸 쑥 튀겼는데 파이스 불꽃 몇 번만 딱 튀기니까 바로 탄화면처럼 쓸 수 있죠. 그죠? 이런 여기에 그냥 낙엽을 올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잡으세요.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탄다고.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이 지금 다 아까처럼 탄화면점 좀 사용된 숯들입니다. 그렇게 만드세요. 다 타기 전에 뚜껑 닫아서 산소를 좀 차단시키면서 불안전시키면 다음에 불 피울 때 쓸 수 있는 숯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아까 아무 반응도 없었겠죠? 맨손 잡아도 뜨겁지 않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대로. 그렇게 만들기 이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이번에 이런 옷 찢어서 하는 거 해봅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쓸 수 많죠. 자, 이렇게 나무 연료를 불안전시켜서 보다시피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볼티투는 이 가위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찢거나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잘랐을 때 잘 들어요. 정말 잘, 옷 잘 찢어집니다. 잘 만들었어요. 넥스툴이 업그레이드가 잘 됐어요. 옛날에는 좀 퀄리티가 좀 낮았는데 잘 됐어요. 통째로 좀 찢어도 되고요. 좀 찢읍시다. 카보는 가위가 훨씬 낫죠. 잘 찢어져요. 촉촉 찢어져요. 이걸 능급제치할 때 옷을 이렇게 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카보는 가위가 훨씬 더 정밀도가 높고 쉽죠. 꾸글꾸글한 옷도 잘 찢어집니다. 잘게 찢어도 굵게, 좀 굵게 써도 좋고. 여기 뚜껑 닫습니다. 자연주의 이용해서 탄화면 만드는 탄화면, 탄화숯이죠. 탄화숯 만든 거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탄화면 말 그대로 면을 이용해서 지금 불이 아주 강할 때보다 이렇게 숯을 만들었을 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상태에 딱 넣어줍니다. 자, 지켜보세요. 여러분 기술로 생각하고 자, 지켜보세요. 먼저 가까이서 찍읍시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쑤시면 좋아요. 불이 너무 강하면 이게 빨리 타서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숯 위에 올려놓게 되면 안에 천천히 연소가 되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타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에서 이 면이 타면서 완전 불이 붙는 게 아니고, 그죠? 제한된 산소를 가지고 태우는 그런 모습이 연기로 지금 나오는 게 보입니다. 구멍.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저 연기가 이제 온도가 더 높아져서 이제 불로 딱 바뀌고 그 상태에서 불이 꺼지는 타이밍에 끄집어 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연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잡아보세요. 탄화 면 만드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불 붙었죠? 연기가 불 바뀌었죠? 이 불이 다시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세요. 다 꺼져야지 안에 잘 익은 탄화면이 난다. 그냥 검게, 아주 검게. 얼마든지 작은 불꽃에 반응하는 그런 탄화면을. 기다리세요. 불꽃 살아있을 때까지. 꺼졌죠? 바로 꺼지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왜냐면 더 타야 되는데 바람에 있으니 꺼져버린 거예요. 연기가 지금보다 더 잦아질 때가 기다리세요. 자, 연기가 거의 하지 않죠. 많이 줄었죠. 자, 보시면 연기가 거의 줄었죠. 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거 그대로 식히는 거예요. 편하게 식히고 바닥에 놓고 완전 식혀. 자, 이렇게 냉각이 다 되면 완성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검게 골고루 면이 완벽하게 짙은 검은색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잘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탄화면 이제 끝났어요. 탄화면이 왜 악천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불필요한 도구가 되냐. 자, 제가 한번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낙엽, 얼어붙은 낙엽 요걸로 한번 해줄게요. 자, 파이슬로 아까 그렇죠? 해줍시다. 그대로 가죠. 자,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차클을 씁시다. 막 파이슬로 아무리 이게 요령이 없으면 이 젖었고 얼어 있는 부분에 이 낙엽에 바로 발화가 잘 안 됩니다. 그죠? 불꽃의 양이라든가 파이슬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자, 그럴 때, 예, 이렇게 적으세요. 다음 넣고요.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런 상황에서 적으죠. 이번에 지금 여기 붓이 붙었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차클로스의 장점이에요. 파이스틸보다 어떤 부분에서 바람 불 때 악천후인데 더 용이하게 불을 조금씩 있으면 키워낼 수 있는, 습하고 얼어붙은 낙엽도 불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이런 탄화면, 탄화숯, 또 탄화, 뭐 로프 관계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필요한데 불 피우면서 착화제를 쓰고 그러면서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에 면 종류를 이런 식으로 탄화면으로 만들 수 준비할 수 있는 게 구두약의 장점입니다. 케이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바람이 물었어요. 이 정도 영하 20도 정도의 기온이면 밖에서 지금 불 피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기술이 없으면, 특히 착화제 없으면 주변 자연지어 얼어붙은 거로 불 피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기온이면 웬만하게 불 크게 키우고 정말 많은 양의 연료 확보하지 않은 이상 체온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면 근거리에 가까이 있지 않은 이상 거의 여러분 따뜻함을 못 느낍니다. 느끼기 어려워.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는 텐트에 들어가서 핫팩을 이용해서 보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뜨거운 물 데우고 또 마시고 핫팩으로 주요 심부 쪽, 목덜미, 배, 가슴, 뭐 겨드랑이 이런 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체온 유지하는 거, 또 침낭이 있다면 침낭 안에 들어가서 뒤집어 쓰고 버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다음날까지 버텨야지 생존이 가능한 거죠. 편하게 잠을 자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런 타프를 이용한 쉘터 또나 이런 사막을 다 막을 수 있는 텐트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정말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톱이 필요합니다. 톱 없이 도시 상황에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 또 무너진 건물 잔해에 있는 그런 목조 아니면 그런 어떤 가구들을 해체해서 태워주지 않는 이상 이 밤 못 버팁니다. 그 정도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물 끓이면서 계속 불 유지하면서 버텨내야 되는데 저는 화롯대 정도를 가지고 불 피우는 걸로는 버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바람까지 불면 거의 뭐 생존 끝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밤 6시간 그 병사 안타깝게 순직한 그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그거 버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장비가 없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영하 지금 20도에서는 어설프게 불 피워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과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런 보온 장비도 갖춰졌냐, 체온 유지 관련 장비가 갖춰졌냐, 그게 지금 생존 변화의 관건입니다.
맑고 따뜻한 날에만 테스트 하려고 하지만 그때 쓰는 그런 장비들은 사실 없어도 충분히 생존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만 지금같이 영하 20도에서는 그 작은 변수 하나, 체온유지 관련된 물품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생존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 한 번씩 여분 생존 배낭을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그때 이런 장비들이 없다면, 기본적인 이런 텐트, 바람 막을 수 있는 쉘터 이런 것들이 없다면, 보온 유지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다면 여러분 생존성 장담 못합니다. 지금 못 버티는 배낭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존 배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배낭은 과연 지금 영하 20도에서 지금 이렇게 벌판에서 공터에서 물론적인 캠핑장이 하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구지도가 올 때까지 단 하룻밤을 버텨낼 수 있냐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이런 게 없으면 불을 무조건 피워야 됩니다. 주변 가로수들 지금 물론 여긴 조경수지만 그러니까 다 잘라야 다 튀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생나무가 과연 여러분들 기술 없이 다 붙일 수 있냐고요. 그건 착화제가 될.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주변 나뭇가지 저런 것들 이 반분 내려면 거의 이 나무 이 한 그루 다 태워야 될 거예요. 저거 다 잘라가지고 다 태워야지 내일 새벽까 해가 동틀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밖에 노출된 거면 손만 해도 엄청 싫어가지고 와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까지 고려해서 생존 배낭 꾸리지 않으면 무술만 생존 배낭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존 배낭 테스트 야외에서 지금 쌌으면 나가서 해보시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걸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트랙 백 같은 경우에는 요 전실 공간이 좁긴 합니다만 그래도 양호한 편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야간 상황에 넘어갔을 때 지금처럼 온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체온유지에서 핫팩 같은 것들 챙겨온 거 그죠? 핫팩 같은 걸 생존 배낭에 터트려서 품안에 넣고 버텨야 되고 또 챙겨 물을 이렇게 데워 먹으시면 좋죠. 옛날 알코올 버너 같은 것도 좋았었고요, 그죠? 근데 별도로 이렇게 바로 즉시성이 높은 버너를 챙긴다 그러면 세트로 레스팅이라든가 이런 조리도구랑 같이 포함해서 넣을 수 있다면 확실히 체온유지 도움이 되겠죠. 지금 완전 꽝꽝 다 얼었습니다. 이거를 데워서 먹자고요. 워낙 지금 추우니까 영하 지금 15에서 안 재봤는데 20도까지 영하 20도까지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수가스가 어렵습니다. 낮에 영하 13도 14도에서 작동됐었는데 지금 야간 상황에서는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얼어붙은 거 요거 여기서 먹읍시다. 됐습니다. 물 다시 끓이겠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마시려고 하는데 이거 다 얼어붙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텐트 안에 지금 있는 상황. 침낭 커버로 음악담을 쓸 경우에 투숙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침낭 표피에서 또 이 공기층에서 발생하는 그 온도차가 또 있습니다. 이 음박 담요에서 만들어지는 그렇게 되면 이 침낭이 젖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 아니면 특히 온도차 큰 겨울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생존병 테스트 했을 때 이 온도차에 가지고 이것만 덮었으면 몸이 다시 젖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부 음박담요 안쪽에 내 체열과 공기의 온도차에서 결로가 발생해서 그게 다시 물방울로 떨어지면서 옷을 젖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또 침낭을 또 젖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그래도 발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룻밤 버티는 데는 시도해볼 만합니다. 내부까지
충전재까지 젖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단순 사각으로 펼칠 수 있지만 앞쪽 부분에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펼쳐서 후드처럼 후드 부분이 머리 쪽 오면 좋은데 지금은 다리 쪽 부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후드를 만든 부분이 머리 쪽으로 오게끔 쓰긴 하는데 지금은 머리 쪽은 머리카락 뒤집었으면 내가 뱉는 숨이 있죠. 이게 습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차를 만들기 때문에 다시 물방울 넣어서 얼굴을 떠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로 다리 부분에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그다음 접촉된 부분에서 굉장히 소리 가능성이 높아요. 침낭 외피가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발수 기능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 썼다가 충전재가 젖어서 오히려 보온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 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겠습니다. 좀 이게 방수가 안 되는 또는 충전재에 대한 부분에서 저절염이 큰 그런 어떤 제품들은 이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비추예요. 여기가 젖는 게 아니라 이 몸체와 은박담요 안쪽 여기가 젖습니다. 왜냐면 은박담요가 이 투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내부 안쪽 부분에 결로가 생겨요. 내일 새벽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와, 너무 추웠습니다. 이, 바라크라바, 핫팩, 이게 없었으면, 진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 빅리보다 바라크라바가, 훨씬 보온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왜냐면, 비니 역할도 하고요, 귀마개, 마스크 역할도 하고요, 목도리 역할도 합니다. 총 4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단순 비니 하나보다는 이 발라카라가 확실히 보온 성분에서 유리한 분이 많았습니다. 핫팩 정말 중요합니다. 생존변에 핫팩 정말 잘 챙기세요. 부족한 침낭의 보온 기능을 메워주고요. 그다음 실제 저체온증 어떤 조기 어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 핫팩으로 빨리 몸의 온도를 높여준다 그러면 위험 상황을 이제 극복할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발열 장비입니다. 불을 피우지 않고도 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핫팩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7시간 정도 썼는데 지금 미지근해졌어요. 지금 총 4개를 터뜨렸는데 배, 가슴, 뒷목, 그다음 이제 겨드랑이 요렇게 지금 썼다가 겨드랑이는 불편해서 다시 뺐고요. 이렇게 4개 터뜨려서 잡고 겨드랑이 있는 거 다시 빼서 발 쪽으로 옮겼습니다. 발끝이 너무 발이 시려워서. 일반적으로 체온 올릴 때는 지금 목 부분, 겨드랑이, 배,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핫팩 터뜨려서 체온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담요 같은 거 침낭으로 딱 감싸주면 체온이 빨리 회복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시 미지근하게 식었어. 자, 은박담요 상태 한번 볼게요. 은박담요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 침낭 커버 쓰게 되면 침낭이 젖는다고. 자, 이게 안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봅시다. 가서 젖었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침낭 커버 이렇게 쓰게 되면 바깥은 괜찮아요. 바깥은 괜찮아요. 근데 침낭 커버 은박담요 안쪽과 이 침낭 부분이 맞닿은 부분 보세요. 결로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져요. 그래서 침낭 커버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덮는 용도로 써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쓰면 온도 차이에서 내부 결로가 이렇게 심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침낭이 방수 표면에 방수 처리가 안 돼 있거나 방수 원단이 아니다, 발수 처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보온성 다 상실해서 오히려 안함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한번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될 거 미리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얼어버렸네. 얼어버렸어. 이만큼 추웠습니다. 엄청 추웠죠. 핫팩 없었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침낭 커버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박담요가 처음에는 보온 효과는 같지만 통기성 자체도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깥에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침에 물 먹고 있는데 물 다 얼었어. 자, 어제는 300ml, 350ml인가요? 350ml 물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 1인이 하루에 2리터 이런 개념 적용 안 해도 됩니다. 뭐 72시간, 뭐 3일 정도 생존 되는 식수로는 그냥 뭐 500ml 4개 2리터. 300ml 기준으로 300ml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1인당 하나씩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먹었던 식량과 식수는 350ml 물 하나, 사실 300ml 물이 남아있어요. 물이 남아있는데 얼어붙어서 그렇고, 그 다음, 에너지바 하나, 그 정도로도 하루를 버티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밤 되면 조금 배가 고프긴 해요. 근데 추운 겨울에는 좀 고열량 그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바 별도로 초코바 같은 거 있죠. 아니면 ABC 초콜릿 같은 거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추위가 싸우기 위해서 열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고열량 음식 같이 먹어주면 체온 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응용해 주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와 뭐 초코바, AB 초콜릿, 뭐 시리얼과 뭐 초코바 뭐 이런 식 조합 추천드려요. 자 지금 이제 이 결로가 확실히 좀 덜하네요. 트랙백이 결로가 덜해요. 그냥 내부 결로는 다 얼어버렸고,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트랙백이 괜찮은 겨울에 사용해도 결로도 괜찮은 그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생존 매장용으로 나쁘지 않다. 겨울에도 남대로 밤 잘 막아주고 결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름에는 방수 효과도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 바람에도 아주 강한 텐트입니다. 그래서 생존 배낭용 남도 가성비 텐트로 제가 2개 추천드린 게 최근의 기준이죠. 최근의 기준 2개 추천드린 게 트랙 100이랑 그다음 오디시 마크 1 새로 나온 거 그거 10만 원대에서 10만 원 초. 그래서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는 생존 배낭용 남도로 괜찮은 텐트입니다. 다 바깥에는 뭐 이렇게 추웠어요. 이렇게 추우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한 장비로 과연 밤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없었으면 진짜 저도 동산치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정말 추웠습니다. 춥고 괴로운 하루였어요. 하룻밤이었습니다. 자, 생존 장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지금 8시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눈 내립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당일도 아니고 하룻밤을 더 넘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럴 때 하루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버텨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악천후가 다시 이어지게 되면 과연 이런 기본적인 텐트, 그 다음 침낭, 매트와 더불어서 체온 유지 관련된 물품이 없다면 과연 다음날 여러분들이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제 경험상 경험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장비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나왔던 사례의 동일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생존
생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장비, 진짜 생존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잘 챙겨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장비들이 생존 배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구색 갖추기에 그런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날씨 예측이 안 됩니다.